두 분 전문가 더 모셨습니다. 네, 정미경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또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자, 그 모습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지금 모습은 바로 어제 영장이 기각된 후에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 표정과는 확실히 좀 다른데 기자 질문에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했네요. 사실은 저는 예측을 했어요. 영장 네, 기각될 거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어제 우리 채널A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좀 어설프게 특검에서 수사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한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법원에서는 이게 원님 재판도 아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냥 네가 불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네. 사실은 입증을 특검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각은 예상이 됐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사실 확실한 게 하나가 들어갔으면 됐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뭐였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최순실 씨가 롯데로부터 70억 받고 네. 다시 돌려준 사건 기억나십니까? 있어요. 예. 예, 그게 왜냐면 롯데 압수수색 전날 그 돈을 돌려줘요. 그랬었죠. 그러면 압수수색이 있을 거라는 그 정보를 과연 누구로부터 최순실 씨는 받았을까요? 아하.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씨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그걸 확인했으면 딱 떨어진다. 당연하죠. 예, 그거를 근데 범죄 사실에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하. 제가 이거는 영장이 네. 기각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해봤는데 네. 역시나 법원에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 변호사 말씀도 있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영장 심사 전에 이만한 그 서류를 착착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들춰보고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고 법입니다.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하는 전달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변호해서 결국 통한 거 아닙니까? 통했죠. 통했고 아까 우리 정비용 변호사님 아까 그러저러한 70억 그 롯데에 돌려줬던 부분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파헤쳤으면 딱 떨어지게 구속영장에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병우 당시 입증이 아니죠.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검찰로부터 얻었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메랑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 입장, 특검 입장에서도 특검의 이 주력 부대가 사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그 현직 검사들이 주력 부대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심지어는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큰 얘기를 엮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는 쉽지 않았을 또 것이고. 우병우 사단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우병우 사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참고로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특검이 지금 영장을 쳤던 우병우나 치지 못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안봉근 전 비서관. 그렇죠. 안봉근 네. 전 비서관도 보면은 이른바 검찰, 경찰, 특히 경찰 쪽에는 많은 인사에 관여했다는 한간의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99일 동안 피해 있고 그다음에 고향 가서 술 먹어도 경찰은 그 보면 행적도 모른다. 네.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그랬습니다. 아니 우병우 판사님 앞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뭐 수석 비서관이야 뭐 대통령 명을 따르는 것이고 밑에 비서관들 보고해서 보고하는 게 답니다. 저는 하명에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판사님 입장에서도 갑갑할 거예요. 네. 네. 자, 우전 수석. 네. 우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오늘 아침 야권에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춘 씨는 이러라고 내가 구속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우병우의 영장 기각 결정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순간 같습니다. 우병우의 지능적인 덧꾸라지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을 면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애초 특검에서도 좀 가장 어려운 수사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원래 지금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라는 것 자체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사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이 있는데 법무비서관실은 아시다시피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민정비서관은 시중의 여론 동향들과 정보를 수집 동향을 파악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민심 동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권한을 규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특검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출신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의 의지가 있었나 너무 늑장 수사를 한 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네. 사법부가 국가 권력인 민정수석실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독립된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법 적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결국은 특검도 재판부도 현행 구조화해서 검찰의 수사 독립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번 대선 국면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분 문제와 검경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도의 개선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은 이제 수사를 6일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상 특검의 이제 창날이 거의 무뎌지거나 부러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장자 씨 골프 치면서 깍듯하게 뭐 수십 년 연하의 최순실 씨를 서로 회장님이라고는 했지만 회장님이 어린 회장님을 깍듯하게 모셨다 이랬는데 이런 관계 골프회동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특급 호텔에서 수영 강습 같이 받았다는 얘기와 함께 재벌 사모님들의 계모임에서 만난 돈독한 사이다. 이게 이제 전에 이 사태 초기에 보면 팔선녀회 어쩌고 얘기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 것이 결국 실체가 이런 거,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 사실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전에 사실은 김장자 회장을 조사를 했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지금 김장자 회장 조사를 안 했었잖아요. 안 했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국회 청문회 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 김장자 회장은 자꾸 피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했었죠.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최순실 씨하고 김장자 씨의 그런 관계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특검이 왜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간이 부족했다고 봐주고 네. 특검을 봐준다면 아유 시간이 부족했구나 이런 거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간 부족을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왜 김장자 씨 왜 장모님은 왜 봐줬나 그럼 그 장모님이 과연 우병우 씨한테만 장모님이었을까 네. 혹시 또 다른 사람한테도 장모님이 아니었을까 추정이시죠? 이건 추정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왜 친한 분일 때는 다 장모님 그리고 친한 분일 때는 잘난 서로 검사 사위의 엄마, 선후배도 다 어머니 이러잖아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걸 거치지 않고 네.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기각은 아마 특검도 알았을 거예요. 네. 기각될 거라는. 자, 정 변호사의 이제 추정이시니까 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보면 저 이화여대 뭐 고위 과정에 보면 이제 김장자 씨가 거기 보면 회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죠. 이거 이제 동문회죠. 거기도 보면 동문회 회장이 거기에 보면은 내로라 하는 뭐 보면은 뭐 고위 관직, 고관 대작, 또 재벌가 사모님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 사건 초기에 팔선녀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네. 팔선녀. 팔선녀가- 식당 이름이라는 소리도 있었고. 마침 팔선녀 8명이 아니라 더 많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 모이는 데가 뭐죠? 에스모 호텔에 네. 그 중식당 팔선하고 거기서 많이 모였다. 잘 보시면 얼마 전에도 보면 누굽니까? 그저 박채윤 씨하고 그 당시에 그 안종범 네. 그 안종범 그 전 수석 부인. 안종범 그 하고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통화도 했죠. 그 유명한 통화. 용화하면서 추석 지나도 받을게요. 받을 게 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유, 그저 거기 가면요. 그 중식당에 그 참 보양식이 좋다는데요. 네네. 70만 원짜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냥 저도 참 이 사건 쭉 바라보면서 처음 나왔을 때 우병우 얘기 나왔을 때 계속 김장자 씨 얘기 나왔고 네. 돌아가신 이제 고인이 된 장인 이상달 씨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검찰은 묘하게도
정말 묘하게도 네. 김장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여대 보면 처음에 보면 김장자를 통해서 최경희 최순실도 엮였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최경희 전 총장은 구속까지 하면서도 김장자 씨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네, 서로 모른다는 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증언들은 속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승일 부장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2016년 10월 달에 그 최순실과 통화를 했을 때는 최순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모르는 건 아니었었어요. 최순실은 독일 가서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한국 동향은 어떠냐. 제가 동향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야당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또 왜 그래? 그 노 부장이 좀 잘 좀 알아봐서 다시 한번 나한테 좀 전화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느낌은 이 사람이 우병우랑 모르는 게 아니구나. 다 연관이 돼 있구나. 그래서 K스포츠의 태권도단 이력서가 민정에서 검증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르고 최순실은 우병우를 알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최순실의 말이 맞는 거죠. 노승일 부장의 인터뷰와 함께 이 얘기도 있습니다. 최철 전 문체부 보좌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친분이 있고 최 씨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일정한 정보를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고영태 씨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과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봐야 될 건데 하나는 김장자 장모의 개입 문제로 최순실과 우병우가 알았을 것이라는 건데 우병우 수석 잘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청에서 잘 나가는 그 검사 생활하다가 상하 관계에는 잘하는데 주변 관계를 너무 까칠하게 해서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아서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2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민정비서관에 발탁되고 정윤회 문건을 잘 처리하는 관계로 사상 유례 없이 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파격 발탁됩니다. 이 배경에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의 관계가 있지 않겠냐가 합리적 의심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노승일 부장이나 고영태 씨가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항상 설거지 역할로 우병우 수석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얀마 주 대사를 최순실이 아는 사람으로 낙하산 인사할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사를 비어 공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석으로 만들 때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것도 민정수석이 개입했고 또 하나는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 파일에 대해서 그 최순실이 포스트잇에 민정수석실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문건이 그 시크릿백에서 드러났는데 그 시크릿백에 있는 것도 결국 민정수석이죠. 우병우 수석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로 간 걸 보면 항상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는 우병우와 같은 게이트키퍼, 골키퍼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노승일 부장과 이런 주변에 최순실 주변에 있는 진술이 그 우병우와 최순실을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겠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